자, 올 시즌부터는 월요일 오전에 이렇게 10개 구단 한 주간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한 팀 한 팀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경기씩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의 승패라든지 순위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두 경기로 드러났던 팀들의 전력이라든지 분위기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좋은 분위기에 있는 세 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입니다. 공격력이 엄청납니다. 두 경기에서 무려 홈런을 7개를 기록을 했고요. 박동원이라든지 문보경 선수가 두 경기 연속 홈런을 쳤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LG가 키우고 있는 선수들까지도 홈런을 쳤어요. 그러니까 송찬의 선수라든지 문정빈 같은 선수들까지 홈런포 대열에 가세를 하면서 참 LG 트윈스라는 팀이 내실도 다지고 있고 미래도 도모하고 있는 그런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 2연전에서 LG 트윈스의 방망이 도 대단했지만 이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주영 선수입니다.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물론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과 구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좌완 투수 중에 최고의 선수는 현재는 손주영 선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이 건재하지만 이 선수들이 연차가 많이 쌓이기도 했고 예전의 구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군에 있는 구창모 선수도 부상이 많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주영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지난 시즌보다 대단하다. 원래도 촉망 많은 유망주였지만 잘 터지지 않았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부터 정말 대단한 모습이었고 두 번째 경기에 나와서 롯데 타선이 굉장히 강한 타선인데도 불구하고 7이닝 동안 탈삼진 5개 포함해서 피안타 하나밖에 허용하지 않고 점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승리 투수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1차전 7이노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찌됐건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선수는 2차전에 나온 손주영 선수고 이 선수가 LG 트윈스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는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SSG인데 저는 사실 이 시리즈는 최정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고 사실 SSG의 미치 화이트 선수가 햄스트링 때문에 언제 등판하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에서 두산 베어스가 어쩌면 두 경기를 다 잡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웬걸 SSG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제가 눈여겨본 선수는 조병현 선수예요. 두 경기 모두 나왔고요. 2와 3분의 1이닝을 던지면서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위가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이 조병현 선수의 패스트볼을 보면 KT 위즈의 박영현 선수와 이제는 견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지금까지 쭉 보여준 모습으로는 박영현, 김태견 같은 선수들의 공이 좋았죠. 그렇지만 조병현이 지난 시즌부터 보여줬던 불펜에서의 안정감이 대단하다. 그래서 결국은 한두솔이라든지 노경은이라든지 김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중간에 나온다라고 하면 SSG가 불안정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허리 라인이 해소가 되면서 조병현까지 이어지는 이 불펜이 생각보다 짠물야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도 최정이 빠지기는 했지만 중요한 상황에서 한 몫을 해주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첫날 경기에서 터졌던 오태곤 선수의 홈런은 이 SSG라는 팀이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이번 시즌 하위권으로 분류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력이 있는 팀이고 당장 몇 년 전에 우승도 했었고 가을 야구를 계속해서 갔었던 팀이고 그랬던 것들 그런 어떤 저력들이 그냥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응집력 그리고 점수를 내야 될 때 점수를 빼주고 그리고 오히려 마운드의 높이로 두 경기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삼성 라이온즈는 대단합니다.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라이온스 파크에서 두 경기에서 무려 24점을 냈어요. 경기당 평균 12점인데 이게 어느 날 20점 내고 그 다음날 4점 내고 이런 게 아니라 13점, 11점 이렇게 나눠냈기 때문에 질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지찬 선수와 디아즈 선수가 있었는데 김지찬 선수가 두 경기에서 6할 타율을 기록을 했고요. 리드오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출루를 해주고 안타를 쳐주면 사실 점수를 내기가 너무 수월해지죠. 거기에다가 디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좀 표본이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올 시즌도 잘할 수 있을까?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또 다시 이번 시즌 풀시즌 내내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늘 있었는데 일단 개막 두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대단한 모습이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홈런 2방을 때려내기도 했고요. 박병호 선수도 홈런을 쳐내면서 지난 시즌 박병호가 합류하면서 삼성 라이온즈의 분위기가 많이 좀 좋아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여전히 박병호는 노세하지 않았다라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 파크에서의 박병호는 제법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요.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을 둘 수는 있겠어요. 상대 팀이 키우미어로즈다. 그렇지만 1차전 로젠버그는 키우미어로즈의 외국인 선수거든요. 외국인 투수를 상대로도 그렇게 3이닝 뭐 8실점 이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건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이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글쎄요. 삼성의 공격력이 초반 이 기세를 유지해 준다면 지난 시즌은 삼성은 팀 홈런은 많았지만 팀 공격 자체가 그렇게 좋았던 팀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일단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 뜨거운 타격감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후라도 선수도 엄청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선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펜진에서도 두 번째 경기에 좀 맞아나가는 이승현 선수가 많은 실점을 하긴 했지만 잘게 이제 끊어가기도 했었고 배찬승 선수도 두 번째 경기에서 1이닝을 잘 소화를 해줬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삼성 라이온즈의 힘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화 이글스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희 팀이긴 하지만 일단은 두 경기에서 모두 한 점차 승부였고 한 점차 승부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고 뭐 아쉽게 경기를 내주기도 했지만 뭔가 끈적한 맛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특히나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심우준의 가세 그리고 중견수 플로리얼의 가세 그리고 뭐 노시안 선수의 수비에서의 성장세 뭐 이런 부분들 두 번째 경기도 사실은 패색이 짙었는데 마지막에 따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아하니 확실히 뭔가 끈적끈적한 야구를 하는 맛이 생겼다. 불펜도 워낙 뎁스가 풍부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좋은 부분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도 있었고 불안한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플로리얼이 두 경기에서 안타를 하나도 쳐내지 못했다라는 점 우리가 재작년에 오그레디를 겪었고요. 닉 윌리엄스를 겪었고요. 지난 시즌엔 페라자도 시즌 초반에 좋았지만 결국 보면 리그 평균적인 외국인 타자의 역할을 해주지 못했었던 걸 기억을 하면 플로리얼의 두 경기가 사뭇 이제 걱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마무리 주연상 선수가 두 경기 연속으로 그것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내기 안타까지 허용을 했거든요. 과연 이 주연상 마무리가 올 시즌까지 유효할 수 있을 것인가? 주연상은 사실 지난 시즌도 풀타임 마무리는 따지고 보면 아니었죠. 시즌 초반에는 박상원 선수가 마무리로 나왔었던 걸 기억하면 그렇다면 과연 주연상이 두 시즌 연속으로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하나 이글스에게는 상당히 고민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자, KT 위즈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KT 위즈를 상대했는데 장단점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일단은 강력한 타선이에요. 특히 좀 타순 자체가 굉장히 신박했고 신개념이고 선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백호, 로하스, 허경민, 김민혁 팀에서 가장 잘 치는 4명의 선수를 전방에 배치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강백호 왜 이렇게 자주 나와? 강백호, 로하스 왜 이렇게 자주 나와? 강백호, 로하스, 허경민 이 다른 팀의 클린업에 있어야 될 선수들이 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현대야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발 빠른 선수가 1번, 2번 타자 작전 수행을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생산성 좋은 선수를 가장 경기에 많이 내보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걸 이렇게 실천해내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KT 위즈가 해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위 타선이 너무 강력해요. 문상철, 천성호, 배정대가 8번 타자로 나왔습니다. 김상수도 9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성우 선수가 5번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KT 위즈는 확실히 야수진의 나이가 많은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수들의 타선의 타임새는 정말 위력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도 KT 위즈가 지기는 했지만 안타를 10개나 뽑아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KT 위즈의 타선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아킬레스건이 확실히 있습니다. 7, 8회 그러니까 선발 투수 좋죠. 박영현 선수 완벽하죠. 그런데
그 중간 허리 역할이 지금 뭐 원상현 선수가 등판을 하고 뭐 그랬는데 위력적이지 않습니다. 불안한 모습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선발이 만약에 투구수가 많아서 조금 빨리 내려가야 되는 이기는 경기에서 과연 이 부분을 버틸 수 있을지가 KT 위즈의 그리고 이강철 감독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아 타이거즈는 1승 1패는 전혀 걱정할 게 아니고 질 수도 있고요. 5할 승률이니까 전혀 걱정할 게 없고 그냥 딱 하나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개막전에서 햄스트링 쪽 손상이 발견이 되면서 경기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일단은 검진 상황은 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겠지만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정말 다행이고 저는 뭐 타팀 입장에서는 절대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고 다만 다음 주 맞대결 한화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맞대결이 있는데 그때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물론 쉴 것 같습니다. 적어도 햄스트링 손상이면 2주 정도는 쉬어야 될 거예요. 저는 왜냐면 김도영의 부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기아 타이거즈는 사실 타선의 짜임새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김도영 한 명의 공백이 막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정도를 빠져버리면 MVP 레이스에 김도영 선수가 뭐 디스 어드밴테이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아쉬운 거죠. 하지만 뭐 그 정도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 건강히 돌아올 것 같고요.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사실 기아 타이거즈는 뭐 큰 문제가 있는 팀은 전혀 아니어 보입니다. 자, NC 다이노스는 두 번째 경기를 한 점 차로 잡아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나 핵타선이다. 물론 손아섭 선수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시리즈에서 보여주지 못했지만 박민우 선수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뒤이어 나오는 데이비슨 선수도 뭐 타율도 높고 홈런도 하나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박건우, 뭐 권희동, 뭐 이런 선수들, 뭐 뒤이어 나오는 선수들의 이름값이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떤 투수들을 만나도 공략해줄 수 있는 팀인 건 확실해 보여요. 다만 1승 1패를 했음에도 기아 타이거즈와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이제는 국내 선발들이 나와야 됩니다. 외국인 원투펀치를 1, 2차전에 썼기 때문에 과연 이후의 주중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좋은 경기력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관건이 될 거고 이 부분이 NC 다이노스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과연 국내 선발진이 리그를 잘 버텨줄 수 있느냐라는 건 말이죠. 자, 지금부터는 조금 힘든 팀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인데 일단 롯데자이언츠는 시즌 시작하기에 앞서서 투수력, 수비력 좀 걱정이 된다. 다만 타선의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글쎄요. 생각보다 더 처참한 두 경기였습니다. LG 타선이 워낙 뜨거웠던 것도 있지만 일단 반즈 선수가 믿었던 반즈 적어도 롯데자이언츠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 국내 4호 선발이었거든요. 근데 반즈가 털려버렸습니다. 그것도 좌투수에게 약하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LG 타선을 상대로 말이죠. 그리고 박세웅 선수도 정말 처참히 무너졌었기 때문에 과연 이 뒤이어 나오는 선수들은 터커 데이비슨, 뭐 박진, 뭐 이런 선수들, 김진욱, 나균환 이런 선수들이 나오게 될 텐데 아직 검증이 안 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주중 3연전 어떻게 치러낼지가 좀 걱정일 것이고 수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막전부터 수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약점들을 잘 보완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봄에 조금 강했던 팀인데 지금 첫 두 경기를 내주면서 팬들은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롯데의 경기력이 가장 좀 좋지 않아 보이긴 했어요. 자, 두산 베어스입니다. 일격을 당했습니다. 2연패를 당했는데 일단은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케이브입니다. 케이브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아직 공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거든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역시나 삼진 2개를 당하면서 맥을 완전 공격의 맥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뭐 양의지 선수는 두 경기에서 5할 타율 뭐 기록을 해줬는데 케이브가 좀 뚝뚝 끊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산 팬들은 벌써 조금 뿔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리고는 있는데 과연 이 케이브 선수가 감을 잡을 수 있을지. 근데 뭐 아까 플로리얼도 그렇고 케이브도 그렇고 충분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대했던 코러빈, 잭로그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코러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이닝에 좀 점수를 많이 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다라는 시선이 있는데 경기를 봤을 때는 잭로그는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과 연장선상으로 두 번째 경기에서 글쎄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위라든지 그런 압도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서 과연 잭로그가 두산 팬분들의 그런 지난 시즌에 사실 뭐 외국인 투수 때문에 조금 소가리를 하셨잖아요.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몇 경기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죠. 두산도 자랑했던 불펜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지긴 했는데 이건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키우미오 로즈입니다. 예상된 전력 그대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줬고 두 번째 경기에서 하영민 선수는 그야말로 좀 참교육을 받았고요. 근데 뭐 키우미오 로즈에 대해서는 아쉬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팀은 사실 젊은 선수들을 키워내야 되는 팀이긴 하니까 이건 있습니다. 이용타 두 명의 외국인 타자들이 세긴 셉니다. 푸이그와 카디네스 이 두 선수가 두 선수 모두 두 경기에서 엄청난 타격을 보여줬고 카디네스의 두 번째 경기 말로 홈런 임팩트가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아마도 키우미오 로즈는 이번 시즌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투수력이 뎁스가 여전히 좀 물음표가 많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실점 많이 하는 경기가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보는 맛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두 경기 표본으로 각 팀의 상황들을 한번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막창 제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대구 초벌 막창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